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이 진보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로 교체되면서 친문 인사들에 대한 줄줄이 봐주기 판결이 이어져서 친문 무죄 비문 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정곤 교수님과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 얘기대로 지옥에서 살아나온 느낌이라겠는데 일단 기사 회생을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무죄 취지로 예. 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다수 의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선거 방송 후 토론회의 특성상 의도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방어적인 답변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과장이나 거짓말 정도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거짓말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거짓말을 해도 막 이제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선거 공보에도 그런 거짓말을 써도 되네. 왜? 아니 하도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내가 선거 공보에다가 좀 억울해서 잠시 그렇게 표기했다 해도 되고. 아니 TV 토론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선거 운동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거기서 명백히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 괜찮아. 어? 그리고 TV 토론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시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도 다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쟁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를 되게 하고 나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어적으로 그 순간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러지만, 아니 TV 토론에 나가는 뭐 당사자는 말이죠. 정말 이게 저기 합숙 훈련까지 해야 될 거야. 그러면서 모든 질문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정리해서 나가거든. 근데 미리 그 사전에 리허설 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 문제는요. 근데 형님을 뭐 강제로 입원시켰냐, 또 뭐 어떻게 했냐, 나 아니다 뭐 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서 리허설 다 했을 거라고. 아, 그럼요. 다 했는데 가서 그렇게 명백히 의도적으로 거짓말 해놓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거짓말 해놓고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이재명 씨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아이 떨지 마, 이거 그거 아니야. 심경까지 다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 이재명 씨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해서 대법원에서 취소인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변명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 친문인데, 이재명 씨는 친문하고 좀 다르긴 달라요. 그 친문 쪽에서 좀 그거 하는데 좌파거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은 좌파는 전부 일단 살려놔야 돼. 왜? 그 다음에 혹시 좌파 중에 친문이 안 되더라도 우리 좌파는 돼야 되거든. 큰 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파는 무죄고 우파는 유죄예요. 그렇게 됐네요. 예.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튀는 언행,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탁월한 정치 감각이라 할까? 이런 면에서는 지금 여당 대권 후보라고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이 판결 가지고 제가 무슨 수긍하는 건 아니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지금 따져보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근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주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들이 판결이 내려졌는데 줄줄이 다 무죄 판결이에요. 가장 가까운 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은수미 성남시장 판결 아닙니까? 아니 조포가 때 스폰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운전기사하고 차량을 1년이 넘게 받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여하튼 우리 편은 다 무죄야. 근데 까불지 마. 시끄러워. 우리 편은 무죄야. 무슨 딴소리가 필요해, 이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얼마나 극악스럽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기 약간 좀 벗어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으면 자기 산사에
휴가를 갔는데 네. 휴식을 하러 갔는데 관음증이 너무 심하다 이러잖아요. 기자들 관음증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자들이 자기한테 관음증이 있어. 아니 그렇게 말한 양심이 그게 양심입니까? 그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얼마나 소설을 많이 썼어요. 예? 그럼 그 관음증 만약에 기사 양으로 따져서 관음증이라 치고 그걸 비교하자면 몇 천 대 일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예사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완전 착각,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김명수 이 사람도 이제는 간이 이제 커져가지고 대법원장 좀 해보니까 이거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간이 커지니까 뭐든지 내가 곧 법이야 이런 식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어제도 7대5로 판결이 났는데 13명 중에 한 분 김선수 대법관은 자기가 예전에 이재명 측에 그런 소송을 맡아서 이렇게 변호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피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뭐 철저한 친노인사기 때문에 갔으면 오히려 7대5가 아니라 8대5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대법원은 물론이고 현재 모든 부분에서 지금 과거 사법부 적폐청사인이 무슨 구조 개편이니 하면서 사법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면서 판결들도 친문 무죄 판결로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수미 성남시장도 그 죄는 인정을 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 형량이 적다. 이걸 이제 검사가 기소에다 상고장에다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고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상고 이유서를 형량이 적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안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죄는 있는데 그 절차, 조그만한 절차, 그것도 어떤 변호사라든가 그 전직 판사들한테 또 검사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내는 거다. 근데 봐주려고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는 좋거든. 그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 중에 머리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주기 위해서 봐주기 위한 핑계 찾아내는 거고, 그다음 이건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핑계를 찾아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건 제가 이제 관상을 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절대 저거 안 될 상이야. 이런데 그 사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하. 그 옆에 있는 여기 귀 뒤에 있는 요 점 때문에 된 거야, 저 사람. 이러거든. 그 다음에 저 사람, 저 사람 반드시 돼. 이랬는데 저 사람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럼, 그 귀 뒤에 있는 점 그게 문제였어.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 대법관 판결이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이만큼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봐주는 거고.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요것 때문에 죄를 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이것도 이제는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됐다 이 말이죠. 제가 전에 윤국은 경찰 총경, 경찰총장이라고 총장님 번영선 사건 그 사람 무죄 판결 나올 때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어. 이게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판결의 전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쪽 사람 봐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야.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죄는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판사가 다 봐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에 정무수석한 사람이 있죠. 전병헌이라고. 이 사람들로 1심에서 징역을 6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법정 구속도 안 하고 그냥 풀어놓았다가 얼마 전에 2심에서 거의 무죄나 다름없이 해갖고 집행유예로 다 지금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하고 그 밑에 이제 실세 참모라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조국이 저 법원에 가면 풀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런 말. 그다음에 뭐 황희성인가 누구 또 있잖아. 그다음에 최강욱이 다. 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법원에 가면 다 풀어주려 돼 있는데 뭘 자꾸 쓸데없는 괜히 그러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미리 힘 빼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유재수 아닙니까? 또 오늘 그냥 드러난 것만 해도 한 5천여만 원 받았는데 판사가 그걸 전체를 합쳐가지고
뇌물로 보지를 않고 하나하나 쪼개서 보니까 뭐 500만 원, 골프채 뭐 300만 원 뭐 이러네.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니나 해가지고 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봐주려고 보니까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에 점이 났네. 그러면은 그 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까지도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도록 만든 이걸 나중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정부나 이런 데는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필요한 데거든, 사실은. 대통령부터가 무슨 정당 출신이고 정치인이니까. 그다음 입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끼리 서로 경쟁하는 데니까 거기도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게 판단 이런 게 작용한다고 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최후의 보루로 믿는 것이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죠. 근데 정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너졌어요. 그 심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중요한 거예요. 끝발은 없는데. 그런데 자기 캠프 사람 상임위원으로 앉혀가지고 지금 그 부정선거의 여러 논란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심판을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법부가 말하자면 결과적인 여러 가지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데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상으로 다 채워버렸어. 여기도 또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들을 다 매수를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꼴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이제 판사는 말이죠. 법관은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뭐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데 법률과 양심이니까 내 양심은 내 거야 이래 되는 거야. 그다음에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이 사람들 꼭 나쁜 쪽으로만 그런 걸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양심이 맞아 왜? 그다음에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가 왜 잔소리야 이래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그다음 상권 분립의 의의가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도 벌써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입법부가 돼 있거든. 근데 사법부도 마찬가지 지금 대통령 밑에 사법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병석이가 국회의장이 아니라 입법부 장관이요. 입법부장. 또 김명수도 한 개 부처의 장관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외교부 무슨 부 하듯이 그거 하나 정부의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게 김경수, 조국, 송철호, 저 울산시장 이런 사람들 지금 기소도 됐고 판결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경수 재판은 어떤 판사들도 판결을 안 내리려고 그냥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를 어떻게 무죄를 만드느냐. 여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죄 만들기에. 친문 직계 대통령 후보로 내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후보 재활용. 그다음에 이낙연이도 믿을 수 없고 솔직한 얘기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이한테 어떻게 권력을 넘겨주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면 친문 진노는 그날로 작살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송철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왜? 송철의 엮으면 줄줄이 고구마 줄기 올라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쫓아내려고 한 거야. 임종석이하고 다 걸려 있으니까 임종석이가 그때는 송철호 그거 할 때 임종석이가 그 조직적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지시 없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거야말로 다 걸려드는 건 안 되고 조국이 절대 안 되는 거고. 예? 조국은 이미 정경심 재판이 앞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투자 부분, 코링크피 그런 거 오천조카 조범동이하고 공모한 거 아니다. 그냥 돈 투자한 거고 빌려준 거다. 그거 이자 받은 거다. 이렇게 해갖고 벌써 조국이 콧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부인도 정경심이도 지금 거의 무죄로 가는데 나야 뭐 거기에 나는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었는데 무슨 관계냐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야. 양심 없는 사람들. 양심이 뭐냐 내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양심의 판단 기준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것도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양심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암만 오래 해봐야 5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년도 안 남았죠. 이게 이제. 안 남았잖아요. 1년 한 10여 개월 남았나? 근데 1년 10개월도 이제 좀 안 남았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고 나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예? 내가 우리의 그 이념 동지들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할 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명색이 대통령까지 돼가지고도 예, 그런 어떤 이념적 굴레라든지 이런 데 우리 편 진영 굴레에서 그렇게 왜곡된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판단을 한 데 대해서 부끄러워할지 그걸 지금 좀 생각해야지. 이제 하산길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것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고요. 예. 문제는 오늘 지금 검언 유착의 아주 당사자의 한 사람인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기각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검에서도 그 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끝까지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추미애까지 나서서 검찰총장 당신은 수사 지휘하지 말라 해갖고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를 그거 이제 죄 있는 걸로 만들어야 그다음에 한동훈이를 죄 있는 거 만들잖아. 그리고 윤석열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근데 윤석열이 가면 윤석열이가 이게 중간에서 쫓겨나가야 될 명분을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까지 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오늘은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보면 그 사법부 하는 걸 봐서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약간 위태위태해요. 왜 이게 정권이 정말 자기들 이상하게 기자가 취재하다가 좀 블러핑했다나 뭐 그래가지고 약간 좀 오버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취재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감옥에 있는 이철이가 이동재 기자의 무슨 그런 얘기에 그것도 본인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전한 얘기에 아이고 겁먹어 이런 건 아니잖아. 이철이가 그런데 겁먹어요. 그런 사기꾼이 겁먹을 리가 있나? 기자가 그렇게 취재를 했다 해서 뒤에서 그러면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네가 취재 내가 뒤에 받쳐줄게.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런데 기어이 엮어 넣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근데 이 사람들도 정권 측동을 좀 더 큰 사건을 가지고 시작하지. 이게 나중에 보면 참 이게 웃기는 사건이 이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기어이 법으로 엮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만 망신당하는 거지. 아무리 뭐 사법부가 지금 자기들 손아귀에 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사기 횡령 전과자한테 말이지 의도적으로 그놈 접근해가지고 그런 걸 MBC가 의도적으로 따라와서 몰래 카메라 찍고 이런 세상에 이게 자유대한민국 맞습니까? 아프리카는 아직 국가가 형성 안 된 어느 부족 사회에서도 이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법원에도 양심을 가진 판사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동재 기자의 영장 실심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김명수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이제는 법원까지 못 믿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 실정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